네, 설명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해서 목이 좀 잠겼는데 차분히 이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남 대체 분원은 아니고 본원의 연장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개설을 하게 됐는데 개설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강남 쪽에 이제 기반이 생활 기반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림동에 와서 생활을 또 근거지로 옮겨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한 30% 정도가 강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캠퍼스를 개설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이런 판단하에 개설을 하게 되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금액인데 여기 1억이 여러분이 이제 1년을 더 하게 되면은 치러야 될 비용입니다. 기회비용까지 하면은 변호사 시험은 1년 더 하게 되면 1억을 추가로 이제 희생을 치러야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결정을 할 때 비용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선시하지 마시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막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학생이지만 하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학생들이 한 2년차, 3년차 이렇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은, 소득의 증가다 이런 부분을 비례하면은 한 5시생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억, 6억 정도 기회비용을 날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끝을내야 되는 그 각오를 딴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하위권 이런 부분인데 이게 변호사 시험은 떨어지면 하위권입니다. 그 자체가 하위권이에요. 그리고 예컨대 800점 정도를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로 환산을 하면은 7등급, 8등급입니다. 근데 그 정도 이제 그 법학 실력에서 혼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건 실패가 담보됩니다. 가끔 이제 독학을 해서 성공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예외적인 숫자이고 독학을 했을 때 과연 이제 본인은 베스트 성적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또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험이 떨어지면은 그때 얻은 점수가 내가 현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점수다 이렇게 봐야지 내가 뭔가는 퇴하는 부분을 늘려가지고 이 점수에 대한 변동을 가져온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또 로스쿨 수준으로 볼 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심이 위험합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위험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결심은 근저에 깔려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양쪽으로. 저런 표현보다는 내가 더 잘내야 되겠다 이 결심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더 잘해서 시험이 되겠다 이런 결심이 중요한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열심히 작년에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죠. 그 양쪽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예컨대 하루에 10시간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걸 1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체력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 계획상으로 기본 부분이 지금 잘못된 전제로 출발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시생의 특징인데 제가 10년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경험은 이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사시생, 오시생 이런 학생들이 특징이 사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이제 수험적으로 나쁜 표현을 하면 좀 물른 학생들입니다. 물러요. 그 본인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도 본인을 좋아하고 그 모든 사람이 그 학생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호의를 되게 이제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쉽게가 아니라 편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적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를 할 때는 되게 단점입니다. 시험이 붙으면은 되게 장점이고 공부를 할 때는 단점인데 단점은 죽이고 장점 좀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그 공간에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인간관계가 펼쳐져 봤자 공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니까 그런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을 이제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1월 달에 시험 치고 지금 5월 달이 되어버렸어요.
남은 기간이 이제 8개월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또 시험 치러 가게 되고 시험이 끝나면은 또 이렇게 또 인간관계가 펼쳐지고 이렇게 되니까 언젠가는 한번 그 사슬을 좀 끊는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변시어 특이점들이 있죠. 특별한 부분들이. 시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CBT 영향이다.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수들이 생각하기에 출제위원들이 법학의 정석대로 출제하자 이런 관점이에요. 법학의 정석대로 출제하자. 그동안에는 판례만 알면은 답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현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문제 이렇게 배점도 작았죠. 뭐 5점, 10점, 뭐 켜봤자 15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35점, 40점. 이런 부분이 이제는 거의 디폴트 값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는 법학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가지고 글을 읽고 쓰지 않으면은 그 30점이다, 40점이다 이 배점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들 만나보면 원래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또 출제에 대해서 되게 환영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법학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출제하신 교수님들한테 되게 찬사를 보내요. 그리고 이 경향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향은 간다 이렇게 봐야 되면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고 법을 법대로 이제 공부하지 않고 단락적으로 암기로 대처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는 지나갔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난이도가 이제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높게. 기존에 공부했던 기출문제로 대처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답안을 써서는 예측 안 되게 점수가 나오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3번에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운이. 우리도 보니까 이렇게 점수를 작년에는 뭐 이만큼 맞았는데 원래는 이만큼이에요. 뭐 학원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하는데 운이 원래는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운의 요소가 되지만 내년은 실력의 요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원적으로 뭔가는 대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이제 시험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예컨대 원래 이제 아까 왔던 학생이 860점으로 이렇게 안 됐어요. 또 그 전에 왔던 학생은 871점인데 그 학생이 약간 짧아서 된들 그럼 882점으로 됐다. 880점이 컷인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882점으로 됐다. 이게 더 큰일이에요. 앞으로 변호사 커리어를 한 50년, 60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점수를 어떻게 이어갑니까? 출발 자체가 되게 낮은 상태에 출발합니다. 뭐 예컨대 사내변호를 갈 수도 없고 법적 공제로 간다.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안 되고 그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뭐 정부 쪽으로 간다. 아니면 좋은 로펌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점수가 컷에서 5점이 남고 10점이 남고 이 정도 점수다. 이렇게 하면은 서류 차원에서 광탈입니다. 누가 뽑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컨대 뭐 내가 이제 해서 지역에 있는 로스쿨을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점수도 882점. 서류에서 무조건 커팅입니다. 뽑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현 상황이면은 잘 됐다. 한번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년에는 1000점을 좀 넘겨서 점수를 얻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름대로 괜찮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야 원래는 내가 하늘이 나를 도왔구나. 그래서 이 점수로 떨어지게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현실적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우리 학생이 이제 우리 수험 후기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은 2번 연속 0점 몇 점 차로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첫 해 떨어진 점수와 두 번째로 떨어진 점수를 합치면은 총점이 1점이 안 됩니다. 그 학생이 원래 1064점인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몇 등수로 올렸는가 하면은 1800등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 점수가 원래는 300등 언저리입니다. 300등 언저리.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 전에 떨어진 부분은 되게 이제 힘들지만은 그 학생이 만약에 0점 몇 점을 더 맞아서 901점으로 붙었다. 이것보다는 고생은 했지만은 원래 점수가 낫지 않아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 학생 그 점수면은 어디든지 지원해도 돼요. 어디든지. 작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은 졸시가 안 돼 사건이 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로스쿨에 이제 그 학교의 학생들이 로스쿨 정원이 100명인데 본인은 내신이 95등입니다. 그 졸시가 안 돼서 왔는데 그 학생이 몇 점을 맞았는가 하면 1162점을 받았어요. 1162점을. 그리고 완전히 바닥에 있던 등수가 그 등수가 50등 정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연락 왔는데 서울고등법원에 그 재판연구관이죠. 우리 때 용어로 치면 예비판사. 그 시험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험이 됐으니까 과정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풀리는 게 낫지. 원래 시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일단 떨어진 거니까 버려버리고 내 능력에 맞게 이렇게 점수를 좀 얻겠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스쿨 3년의 교육으로 본인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한 상태에서 변호사 시험을 본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로스쿨 체제가 그래도 무조건 절반을 뽑으니까 공부가 덜 된 학생도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인데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많이. 원래도 보니까 우리 합격률이 한 74%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작년 기준으로 1000점이 넘는 학생이 매년 한 25%에서 27%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길이 낫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이. 아슬아슬하게 되는 것보다 불안한 상태로 되는 것보다 그렇게 높게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작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학생이 전북대 로스쿨 나왔는데 그 학생이 한번 이제 시험이 총점 3점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리가 가깝다 이런 이유로 이제 강남에 있는 학원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총점 또 5점으로 안 됐어요. 약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학원에 와가지고 1064점인가 1046점인가 이렇게 맞았는데 6군데 원서를 냈는데 다 돼요. 그 1000점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 다음에 2년 전, 3년 전에는 오시로 붙은 학생이 그 학생이 1050점 정도로 붙었고 삼시로 붙은 학생이 1030점 정도로 붙었는데 세종이 지원했는데 둘 다 됐어요. 그 다음 그 전에는 태평양으로 한 학생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로펌이 채용하는 기준이 몇 번째 됐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점수가 어떤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인사 이제 담당하는 뭐 이렇게 변호사하고 시간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몇 점인 선발 기준이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로스쿨 기준으로 선발해봤는데 서면 작성을 못하는 그 수준이 절반이더라 이렇게 해서 특정 기술을 절반 정도를 이렇게 내보냈대요.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변호사 성적만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이 1000점입니다. 1000점이면 어디든지 뚫을 수 있는 일단 기본은 돼 있어요. 기본은. 그래서 취업을 할 때도 유리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옮기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떨어진 부분을 되게 좋게 기회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떨어진 충격으로부터는 벗어나자.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냥 베리로 가라. 그렇죠. 베리 가라. 앞뒤 없습니다. 친구와 그 다음 선배 기수가 그냥 베리 가.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거기서 버티면 합격한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학원에서 무슨 이익을 제공받아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아니고 정말로 내 친한 후배가 내 친한 친구가 내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은 여러분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도 크고 그 다음 지위가 너무 변동이 심하죠. 지금 신림동에서 고시생활을 하느냐 이틀 전부터 변호사가 됐느냐 이런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꼭 시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한 번에 이렇게 투여해서 시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현재 상태에서는 다 발현됐다. 뭔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위권이다. 이 부분 인식이 있어야 되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고립되면 안 돼. 고립되면은
이게 변호사 시험은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고통이 수반된다 이렇게 알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의 시선을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되고, 그 다음 어제까지 같이 이렇게 놀던 친구는 변호사하고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고립되면은 자괴감이 다른 시험 떨어진 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예컨대 10명 중에 1명이 되는 시험이다, 이걸 떨어졌을 때하고 2명인데 지금 내가 떨어졌다, 또 재학생인데 우리 학교 합격률이 80%인데 내가 지금 배제됐다, 이런 거하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심리적 위축감을 이겨낸다, 이런 부분들이 수험생 수준에서는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힘드니까 고립되지 마시고 좋은 동료와 함께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 좋은 동료가 누구냐? 그거는 학원에서 열심히 하는 동료들입니다. 그게 좋은 동료예요. 나하고 얘기를 나누는 동료가 좋은 동료가 아니고 나하고 지금 성적 경쟁을 하는 동료가 제일 좋은 동료입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도 중요한 말인데, 막연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이게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장수생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막연하게 하면은 아는 것은 많은데 현출이 안 돼요. 현출이 떨어집니다. 이게 공부 연차가 오랜 쌓인 그 수험생들을 보면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합니다. 막연하게. 예컨대 예를 들면은 선결 문제를 읽는다. 행정법에 선결 문제를 읽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읽는데, 공부를 빨리 끝내는 친구들은 예측을 해요. 이게 민사 선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요게 20점으로 나오면 내가 이 분량으로 쓰겠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형사 선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런 분량으로 이 판례를 또 이런 목차를 기준으로 내가 쓰겠다, 이걸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3가지 과정인데, 그걸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지키는데, 그 개념이 약하면은 그냥 강의 들어서 내가 선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 시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구조를 찾게 됩니다. 늦어요. 답안의 질이 떨어지고 시간이 쫓기고 1문을 쓰다 보니까 2문 쓸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하자성계가 나오면 이거는 나오게 되면 30점 이상으로 덩치가 크다, 그럼 30점짜리 나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된 인식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막연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왜 이제 변호사 시험은 특히 더 그런 사고가 필요한가 하면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책을 막연히 해독수를 높여가지고 글이 저절로 나가기를 기다린다, 이게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TV 프레 보면은 요리사들이, 유명한 요리사들 냉장고 열어보면은 딱딱 정리가 돼 있죠. 음식 재료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현출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개 내지 5개 정도로 준비하면은 한 달이면 100개 이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4달 정도 준비하면 한 400~500개를 준비하는데 공부가 그칩니다. 그때부터 계속 반복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내가 제대로 했는가, 이게 제가 이름을 그냥 도장깨기 학습법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 주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무조건 쓰겠다. 예컨대 행정법 원고 적격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 경원자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 경업자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과목을 이렇게 독파하고 과목 안에서는 주제를 독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장깨기다 이렇게 붙였고, 이게 제대로 됐는가를 5번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이게 기출문제로 확인받으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 수준이면 머릿속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암기된 부분입니다. 기출문제로 학습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손훈련이지 두뇌훈련은 아닙니다. 이게 출제 원칙 중에 대원칙이 기출문제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배제 원칙이 똑같이 안 나와요. 근데 기출문제를 열심히 암기했더니 본시험에 가니까 다른 문제예요. 그때 당황해가지고 새롭게 그때 머리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하지 마시고 창작문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시고, 드러난 문제점 있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학원에 오면은 변호사들이, 고득점한 변호사들이 여러분 스터디를 진행해 주죠. 그때 내 답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점수가 이 모양이냐,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들어야 돼요. 이게 조언이
우리가 스스로 채점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고 왜 하는가 하면은 이 판례 인용이 잘못됐다, 학설 인용이 잘못됐다, 이건 아무나 합니다. 이건 알바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했을 수가 있는데 그거 보고 판례 인용 잘못했네 이렇게 쓰는 거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도움이 되는 첨삭은 이 답안은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목차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사안포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이렇게 세 단계로 가야 실력이 늘어요. 7번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 기출만 반복한다. 문제를 암기하는 거니까. 저 관련해서 2번 기출 객관식 지문을 외운다. 1번과 2번을 거듭하면은 객관식은 점수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객관식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객관식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은 대조하는 식으로 해요. 대조하는 식으로. 기출문제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본시험 가서 내가 받던 지문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던 지문이 없으면 모르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근데 받던 지문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저 변호사 시험은 정말로 문제를 잘 내요. 교수들이. 이 사례는 정말로 잘 냅니다. 이 학생이 외웠는가? 정말로 논리를 가지고 푸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내고 객관식은 문제가 여러 문제다 보니까 간혹 지역적인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잘 냅니다. 이해를 바탕하지 않으면은 쓰기가 곤란하게 또는 답을 고르기가 곤란하게 냅니다. 그렇게 대처하자면은 뭔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객관식을 잘하는 학생들은 원리에 대한 이해를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민법을 치면은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법정지상권 객관식 문제를 자꾸 풉니다. 근데 이걸 뿌리부터 캐는 친구들은 기본서 법정지상권 부분을 읽어요. 읽어서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 1번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상권은 법리에 비춰볼 때는 어색하다.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체킹이 되는 것이고 2번 문제는 처음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상권은 법리에 비춰볼 때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고 이 점수가 안 오르면은 이건 대조하는 겁니다. 대조. 그 대조하자면은 엄청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엄청 많은 양이 기본서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어요. 그래 민법만은 기본서로 충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요약서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암기장으로 해도. 그러니까 기본에 된 교재는 충실함을 기하는 것이 공부 종국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고 3번 말씀드렸고 혼자 고립되지 말라 하니까 불합격생이 모여가 스터디를 합니다. 어제 그런 학생이 왔어요. 불합격생끼리 이렇게 친해가지고 3명이 정말로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어요. 셋 다 떨어졌습니다. 셋 다.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위권입니다. 점수를 보니까 한 학생이 이번에 840 몇 점 받았고 그 전에 점수가 몇 점이냐 하니까 하나는 802점, 하나는 790 몇 점, 하나가 조금 높은데 820 몇 점. 학교로 치면은 8등급끼리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도 8등급끼리 서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합격생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자기 희생이 없이 수험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런 아주 어려운 시험 또 인생의 변화가 큰 시험은 본인 절제가 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통학거리가 1시간 반인데 집에서 다니는 게 너무 좋대요.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신림동 오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힘들고 제일 힘든 건 시험 안 되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시험이 안 되는 게. 그게 불편하고 힘든 거지. 그걸 위해서 감수해야 될 감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가운데 두고 내가 조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지 이걸 내 편리한 생활 공간에 두고 시험을 거기에 맞춘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집 주변에 인강 들으면서 스터디 카페 간다. 그렇게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성공하는데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 두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면 실패해요. 그 학생이 그렇게 해서 1000점을 넘긴다 이렇게 하면 성공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지만은 단순히 원래 시험으로 한 920점으로 붙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실패 영역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지 마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쪽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먼 거리 통학 이런 부분은 우리 대체하고는 이런 뭐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적으로 수도 생기고 일단 피곤하니까 공부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대체 개설했다 이렇게 보시고, 학원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입실 대상이 로스쿨 3학년 재학생, 아마 그 여름에 이제 육모가 끝나면 많이 올 겁니다. 예비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접수되어 있는 학생이 있고 졸업생이 있고 변신 응시생이 있는데 점수 제한이 없죠. 점수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이제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분위기가 혹시 염려가 됩니다. 내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많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치 퀴즈들입니다. 점수가 낮아도 공부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현재 점수가 낮을 뿐이지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균일성이 있어요. 균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열심히 안 하는 녀석이 있어서 내가 공부에 방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공부 습관이 많이 든 친구들이 중심이에요. 그럼 뭐 압구정, 반포, 서초, 대치, 멀면은 분당, 송파, 잠실, 아마 학원에 오면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분위기는 오히려 더 타이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학기 되면 로스쿨 3학년생들이 합류한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올라가는 가파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신림동보다 저희들은 더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가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신림동 10점 영반하고 동일한 문제고 하고 동일한 강사진은 출제하고 다만 강평 시간이 조금 달라요. 원래 신림동에서 11시에 강평을 마치고 이동해서 1시 반에 강평을 하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고 점수는 1차적으로는 분리해서 내고 분리한 과정이 끝나면은 종합해서 내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몇 등인가, 신림동하고 합쳐보니까 몇 등인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신림동보다 우리 대치 학생들이 훨씬 더 점수가 높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푸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배제 창작 문제로만, 그 다음 문제 구성 객관식 10문제 사례형 50문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요일만 제외하고 주 5회, 채점 첨삭은 이길 배부와 원칙. 이유는 그렇게 해야 공부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 봤는데 2주 정도 지나서 채점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다 잊어버렸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다 솔직히 돼버려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은 공방을 확인하자 이런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공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바닥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수정해서 투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면은 채점은 빨리빨리 내줘야 됩니다. 학원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강평 말씀드렸고 자율학습인데 자율학습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주제를 별도로 좀 보겠습니다. 과정이 그 다음 기록형 스터디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이 기록형을 잘 봅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평균적으로 한 총점으로 치면 150점 정도 오릅니다. 객관식이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객관식만 오르겠습니까? 사례를 매일 쓰는데 매일 쓰니까 사례에서 50점 정도 올라요. 그 다음 기록에서 50점 정도 오르니까 150점 정도 오르는 게 이제 평균이고, 출발점이 낮은 이제 지금은 H1으로 바뀐 K2간이다 이렇게 하면 300점도 오르기도 합니다. 거기는 출발점이 뭐 600점, 700점 이렇게 되는 학생이니까 원래도 제일 많이 오른 학생이 780점 올랐으니까 그래도 그 학생이 1000점이 넘긴 게 아니고 한 960점 이 정도 됩니다. 출발점이 되게 낮은 학생이에요. 그래도 시험이 되면 너무 만족하죠. 그래서 이게
기록형 스터디를 타이트하게 진행합니다. 매주 시험을 보는데 일단은 참석은 자유인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하겠어요? 오롯이 도움되는데. 그 다음 편성을 좀 보면은 학교끼리 이렇게 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학원인 편성하는데 고르게 이렇게 배정을 해요. 점수도 이렇게 보면서 배정하는데 이유는 각 학교에 들어온 정보들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좀 교환을 활발히 하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4, 5시는 특별히 좀 편성합니다. 이 학생들은 학원의 에너지를 조금 더 투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룹이라 훨씬 더 이렇게 지도에 대해서 평가가 높고 이런 변호사를 특별히 더 배정을 합니다. 우리 학원이 5시생이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5시생이. 그 다음 4시생이 높고 절박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일주일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요 문제 선정은 저희들이 기출문제 2문제를 저희들이 선정해 줍니다. 지금 시기에 꼭 봐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선정을 일주일에 2문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 그 2문제 논점을 변형한 문제를 저희들이 토요일 날 출제를 합니다. 똑같이 안 내요. 똑같이 내버리면 또 머리 좋은 학생들이라 또 손훈련이에요. 막 문제를 안 보고 막 답 먼저 적습니다. 답 먼저. 그렇게 훈련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변형한다.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담당 변호사가 채점을 하고 답안을 배부하고 강평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기록형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고 2문제를 계속 스터디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록형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월이 되면은 3기 때는 기록형만 한 달 동안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되니까 쌓인 부분이 있는 데다가 또 올라가니까 기록형이 탄탄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약점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약점 보완. 약점 보완은 세 가지로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고시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험을 보고 나면은 긴장이 확 풀어지는지 자기가 본 시험 문제, 자기 답안에 대한 이 점검도 잘 안 해요. 그냥 팽개치고 점수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가, 뭐 본 답안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거의 잘 안 거칩니다. 안 거치기 때문에 또 크게 이렇게 보면은 약점이 드러났는데 과연 보완을 하는가, 요게 좀 약해요. 요게 약하니까 변화폭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약점은 전 강의를 좀 적극적으로 실강이 아니고 영상을 수강 좀 하세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자습 시간이 이제 오후부터 이렇게 확보가 되죠. 그냥 강평을 그냥 오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산하기 쉽게 하면은 하루에 한 8시간에 10시간 자습 시간이 확보되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강의를 듣게 되면은 시간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을 이 사람이 대신해 주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강의를 여러분 수준이 되면은 우리 강의가 무료로 인강이 다 지원이 되니까 강의 듣는 시간을 하루 2시간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들으세요. 하루 2시간이 넘지 않도록. 너무 많이 들으면 강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강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떤 부분이 되는가 하면은 시험 직전에도 주구장창 강의만 듣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강의 듣는 게 쉬우니까요. 이 강의 들으면은 내 에너지 가동률이 한 20% 정도만 하더라도 지식이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근데 거기 익숙하다 보면은 내 에너지 가동을 100% 해야 되는 시기에 100%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또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들으니까 본 시험에 가서는 강의를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써야 되는데 그 현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강의를 안 들으면은 지금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됩니다. 회복이 빨리 안 되니까 회복을 빨리 하자면 강의를 듣는 게 유용한데, 다만 강의를 들을 때 3번입니다. 도장 깨기 목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할 때 지금처럼 이제 바쁜 시기가 아니면은 보는 책을 꼭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책을 보면 그 학생은 사고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강의를 잘못 듣고 있는 학생들의 책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책 안에 강사가 판사한 게 잔뜩 이렇게 있어요. 판사한 게.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숙한 친구들은 강의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여러분 수준이나 지금 단계에서는 강의를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들어야 돼요. 내가 신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완결 신고나 행위요건 신고 중에 자기완결 신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내용을 들은 지 오래됐다. 또는 내가 혹시 놓칠 판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의 목적이 뚜렷한 학생들은 강사빨을 별로 안 타요. 강사를. 유명하다.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둡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주는 강사가 좋은 강사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동저당의 민법처럼 되게 어려우니까 내가 공동저당 파트를 듣고 교재를 정리하고 이 모양이 잘 갖춰졌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뭐 형법을 듣는데 재형법정지를 왜 듣습니까? 그거 들어서 못해요. 내가 아는 게 더 쉽지. 그거는 객관식이니까 내가 봐가지고 기출문제 이 판례 나오면 내가 이거 재형법정지 위반인지 아닌지 내가 알면 되는 것이고, 행정부로 치면은 뭐 법률부, 법률위 이걸 왜 듣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읽거나 강의 들으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강의를 듣는 목적이 세 단계적 공부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근데 암기장은 암기를 강요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암기하는 거는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암기를 합니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남은 것이 암기 이렇게 되니까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강의를 활용한다.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요. 예컨대. 그럼 방치하지 마시고 변호사 그룹 지도반을 활용을 하세요. 이게 비용은 들지만은 이게 다 합쳐도 변호사 한 달 월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큰 돈이고 지금이니까 큰 돈인데 길게 봐서 내가 시험을 꼭 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비용은 지출하시고, 예컨대 이 과목을 민법으로 저렇게 한 과목을 일주일에 한번 들어서 들을 수가 있다. 부담을. 계속 했더니만 민법에 대해서 눈이 터져지고 부담을 줄였다. 민사법이. 그렇게 하면 형사법하고 공법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컨대 행정법을 봤는데 시험을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 6회 정도 봤는데 내가 바닥 한 10%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행정법 이런 소소반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고 좀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시간은 줄어드는데 계산이 안 됐고 이렇게 되면은 법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그래서 어떤 과목에 이제 약함이 있다 이런 얘기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논리 구조를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특강은 이것도 취약 과목을 방치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들으세요. 필요하면. 대신에 이 특강이라는 부분은 각자 판단하시되 주로 신모 이후에 약점이 이제 구차됐다 이렇게 할 때만 들으시고, 평소에는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지도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좀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가 오늘하고 내일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약화되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게 되니까 공부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매일 시험을 보는데 예컨대 학원의 합격률이 70%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계속 30% 안에 든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계속 나오겠죠. 근데 맨날 80% 든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자꾸 축소되고 학원에 오기 싫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위험 신호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수험생활을 이어간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래 지겹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5일 동안 막 시달리고 그전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걸 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이번 기회 왔을 때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한 관리 안내 해드리며 학습 시간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수업 시간 중에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휴식 시간에 여러분 쓰시고, 모의고사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초과되면 퇴실 조치는 대치동이 첫 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겁니다. 엄격하게. 신림동도 그렇게 하지만은 대치동은 더 칼날처럼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학습가는 H가 아닙니다. 그 대치 한티역 바로 뒤에 저 롯데백화점이 있죠. 그 문 열면 바로입니다. 바로. 요 학습관을 제가 얻는데 한 1년 정도 저 뒤졌어요.
대체로 여러분 더 잘 알 겁니다. 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도 우리 아들도 이제 그쪽으로 다녔죠. 우리 애들 다녔는데 그때도 놀랐지만은 지금 가보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낙후된 세상이냐. 강의실 들어가면은 강의실 복도가 우리 뭐 범죄도시 뭐 포 정도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채광 안 되고 환기 안 되고. 그래서 신축 건물을 제가 기다렸어요. 그 들어가면 쾌적합니다. 쾌적하기 때문에 피로감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덜어집니다. 좌석은 3일간 자유 이용하고 고정석을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앉아보세요. 앉아보시고 이 자리가 내한테 맞다 이렇게 하면 그 자리를 3일 뒤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내면 됩니다. 흡연석을 별도로 배정합니다. 그 흡연자들은 어디서든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문간에 배치를 한다든가 뭐 좀 구석자리 배정한다든가 이런 이제 불이익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어지니까 불가피하게 필수적이 안 나는 불가피하게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으면은 공부하는데 체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렇게 나을 수가 있고 그 담배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 학생들 아니고 5급 학생인데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이 여학생인데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워요. 우리 학원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불러가지고 제가 저거를 좀 했어요. 이렇게 담배를 줄이면은 학원비를 절반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담배를 끊으면은 무료로 해줄게 이렇게 했더니 이 학생이 끊지는 못하고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 그 다음에 시험이 됐습니다. 그 절반을 끊고 나니까 학생 얼굴이 깨끗해져요. 이 학생이. 그 전까지는 뭔가 고시생 같았는데 끊고 나니까 하얘지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게 보였는데 담배는 그 수험생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체력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상담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니까요. 혹시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싶으면은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좀 한가할 때 저희들 이제 그 상담 홈페이지 좀 보시고 이런 시간 좀 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충분히 시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등록 상담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